올해로 66세가 된 박동식이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성공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는 고향 친구들에게 자주 선물을 보내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알려주었대요. 이런 행동들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고향 친구 최백만은 박동식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백만 씨는 부자가 된 박동식의 선물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친구의 선물이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다고 느끼게 했나 봅니다. 최백만은 박동식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박동식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 둘 다 같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일까? 내 집과 그의 집을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인생 더럽게 안 풀리네. 최백만의 비관적인 생각과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식이 백만 씨에게 자신의 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백만 씨도 참여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백만 씨는 이 제안을 의심하며 동식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백만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해보면 어떨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식아, 제안 항상 고마워.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번 건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돈도 엄청 벌었다던데 정말 그 돈이 깨끗하게 벌어진 건지 좀 의심이 돼. 의심스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이룬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너무 빨리 성공한 거 아니야? 내 주변에서 그렇게 빨리 올라간 사람 본 적 없어. 그리고 네가 제안하는 사업들 항상 좀 큰 리스크가 딸린 것 같아서 망설여져. 나는 정말 너를 생각해서 좋은 기회를 나누려고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내 제안이 불편하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나도 네가 잘 되길 바라니까. 너는 진짜 의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성공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의심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동시가 그냥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할 나이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우정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중마고우였던 동식은 백만을 돕고자 하지만 백만의 부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불평이 동식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박동식 씨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고 어떤 사람을 진작 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목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먹물 옆에 가까이 있으면 검게 물든다는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처럼 진짜 하루빨리 걸러야 할 친구는 마음이 가난한 친구입니다. 시기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랜 우정을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친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혜로운 이야기를 매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와 멀어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까지 정신이 가난해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주 만나고 어울리는 이들의 태도나 습관을 흡수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모방하곤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경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이는 감정의 전염이라고 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고 차 안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스트레스나 변화 같은 더위를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친구는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심리적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상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친구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고향 친구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감정이 쌓인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친구와 멀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는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높이고 결국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쁘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에 한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대인관계는 또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원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친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정말 금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친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되면 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도움의 요청은 알게 모르게 나의 자유시간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며 한쪽이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0대는 이 사람과 연락을 계속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노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랑과 자기 발전의 시간을 쓰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친구라는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일 것입니다.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사이가 가까워 서로 애정을 갖고 도우며 지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지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과연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알게 모르게 나를 갉아먹는 친구는 하루빨리 멀리하시고 앞으로라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신이 가난한 친구와 지속적으로 만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어 나까지 정신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와 시간을 오래 보내면 나 역시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둡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오랜 친구니까 괜찮다는 합리화는 이제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몸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시가 아까운 날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항상 다릅니다. 어떤 만남은 에너지를 주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만남 후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해보면 마음의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에서 그 관계를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혼의 찬란한 노을 같은 인생을 꿈꾼다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 이들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을 아름답고 긍정적인 정원으로 함께 가꾸어 가실 분들은 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